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좀 화두로 나서고 있는데요.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좀 공감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논쟁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복지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문유진 운영위원장과 이현수 조직국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답게. 안녕하세요. 아까처럼 빵 터지셔도 돼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들이 꿈꾸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의 조직국장 이현수라고 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관악구 난곡동에 살면서 이제 관악구에서 월간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 이현수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네요. 네.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막 이러니까 네. 되게 거창하거든요. 네, 네, 복지국가를 청년들이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뭘 하는 곳인지 단체인 네. 건지 요거 좀 소개 좀 네, 부탁드려요. 일단 네.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사실 어떤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친구들이 있었고 네. 처음에는 소규모 스터디 그룹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은 청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기자단과 정책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양 조직에서 대학생 기자단에서는 사회 문제를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해보고 그걸 글로 풀어내는 역할을 했고 네. 정책 포럼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뭐 독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양자의 것을 조합을 해서 좀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정책들이나 대안들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두 활동이 생겼고요. 그러고 네. 나서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는 조직의 형태를 띠고 네. 네, 저희가 구성이 되게 됐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은 서울시에 등록된 청년 비영리 단체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큰 줄기는 일단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복지국가를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세대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네네네.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세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게 저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 간에 그런 간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메워주고 또 기성세대의 목소리를 청년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기성세대한테 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네. 조직이 하실 말씀이 와. 많아가지고 막 이게 아웃사이드. 예,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대표 체계예요? 운영위원장이 대장이에요? 대장님? 그러니까 대표 겸 운영위원장이고 직함은 운영위원장을 네네. 쓰고 있어서. 그럼 대장님? 그러니까 멋진데요? 저희 대장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초기 때부터 네네. 만들어가는 네, 걸 처음 초창기 멤버로 네. 들어가서 네. 활동을 했고요. 원래 전에 대표가 있었어요. 아. 근데 네네.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그럼 이현수님도 같이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그 14년에 네네. 14년에 한 8월 정도에 네. 네네네. 기자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뜻깊은 그런 단체가 네. 있구나. 네, 한 몸 던져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한 몸 던져서 하는 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좀 여기
네트워크는 주로 아까 지금 정책 포럼과 기자단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럼 정확하게 어떤 활동들 뭐 내가 청년인데 나 여기서 같이 뭐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대학생 기자단 그리고 지역 기자단도 있어요. 그래서 충청지부, 네. 경상도 지부를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 2주에 한 번씩 기사를 써내는 형태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역할을 네. 하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활동을 오래 한 청년들이 모여서 정책연구원이라는 네네네. 형태로 이 친구들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발굴을 해내면 이걸 토대로 좀 더 정책적으로 심화시켜서 네. 정책도 고민을 해보고 대안이 뭐가 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전문가들이 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알기 쉽게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정책연구원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네네. 지금 지역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천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네네네. 네, 것에서 착안을 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좋은 점들을 네. 좀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매핑을 통해서 그런 정책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네. 있고요. 요거 네. 좋은데요. 현수 씨, 재밌겠죠? 저희 지역 디자이너로 예, 관악구에도 이 커뮤니티 매핑 청년들이 있으면 저희 지역 마을 만드는데 청년들이랑 같이 할 일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네. 커뮤니티 매핑이 되게 좋은 네네. 제도인 것, 좋은 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커뮤니티 매핑은 그 어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났을 때 네네네. 어떤 석유나 그런 가스스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석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가스스테이션을 찾게 해서 그게 지도로 표시를 해서 네네. 그게 정보화돼서 다른 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아니어도 좀 뭐랄까 지역에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자산이 있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주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네. 우리도 그거 한번 저희 작년에 네. 그 선생님 있잖아요. 미국서 공부하신 선생님 커뮤니티 매핑. 네, 이만수 박사님. 네, 이만수 선생님이랑 저희 네. 커뮤니티 매핑 작년에 작업했었거든요. 네. 저희도 그분께 배웠어요. 네, 지금 지역 자원 조사 하시는데 여전히 이만수 선생님이 네. 이번에 그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되게 쉽고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저희도 지역 디자이너로. 근데 참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여기? 저희가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 단체에 네. 있는 최고령자가. 최고령자가 좀 들으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네. 27살입니다. 아, 아 이게 너무 평균 연령이 지금 네. 23살, 24살? 이 정도 그러면 될 거예요. 정책 연구원의 나이도 네, 다 최고령이 27. 나는 어떻게 얼렁뚱땅 한번 네. 이게 정한 적이 없다 그러길래 얼렁뚱땅 한번 껴볼까 그랬더니 27이라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는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자문위원 아니에요. 자문위원.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네 저도 청년이었던 적은 있고요. 마음은 여전히 네. 청년이에요. 그럼 청년이시죠. 네네네. 근데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네, 뭐 사실 저는 뭐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어떤 그래서 교수님이신가요? 홍성수 교수님이라고 또 아실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께 강의를 듣고 아 대학 강의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네. 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하던 중에 인권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들은 왜 뭐 북유럽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좀 더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그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지국가랑 연결이 됐고 저학년일 그래서- 때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네, 1학년 1학기 때 듣고요. 진짜 좋은 1학년 1학기 때 네, 이런 듣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요? 듣고 근데 교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역시
대장감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교수님 만나서 어떻게 보면 딱 방향성을 1학년 때부터 딱 잡으신 거잖아요. 네, 이건 교수님께 감사해야죠. 좋은 교수님을 만났다고 네. 해서 모두가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 사례를 아까부터 네. 연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년들끼리 그 연구를 하는 게 아까 청년들끼리 공부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게 끝인가요? 아니면 그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나 국회로부터 연구 네네네. 용역을 받아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자문위원만을 네네네.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성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주고 그렇다고 네. 해서 청년인데 전문성 없더라도 이걸 들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문위원분들한테 네. 그냥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으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흔쾌히 정말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조사 방법론을 배워서 네. 또 연구 설계도 하고 네네. 또 질적 연구도 진행해보고 양적 연구도 진행을 해보고 또 정책도 만들어서 얼마나 정합성이 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평가도 네. 부탁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 과정과 감수 과정을 네네. 거쳐서 나온 정책들을 제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혹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정책 제안한 것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바뀐 거 네. 정책이 좀 수립되어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저희가 같이 참여를 네네네. 해서 네네네. 네,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네. 또 저번 지방선거 네네네. 때 네. 기초자치 선거 때 그때 박원순 시장님한테 그 청소년의 범위가 원래 만 24세까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범위를 그럼 대학생들까지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정말 만 24세까지 넓혀서 교통비를 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을 해달라고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네네. 짜서 네네네. 제안을 했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만 24세면은 청소년 요금을 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를 못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네 상태구나. 조례안이 네네. 발의가 네. 됐었는데 통과되지는 못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민한 이유가 저희 네. 집 아들이 고1 때 학교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학교를 그냥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 이 보통 나이로는 고등학생 나이였는데도 기사분들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증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인 요금을 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20살인데 사실 대학을 다니지 않으니까 성인 요금을 내고 있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네. 학생은 이걸 내고 있고 얘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요금을 내거나 뭐 이러지 못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럼 현수 씨는 네. 어떻게 같이 요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아까 제가 몸을 던지게 됐다는 표현을 네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네. 좀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사회인지 저는 아예 몰랐었어요. 근데 알게 되고 나서 무언가 내가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네. 처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활동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활동 중에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 네. 다른 대활동 그러니까 다른 대학생들이 고를 수 있는 대활동은 거의 다 대기업이 후원해주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좀 괜찮은 조건이 네, 그렇죠. 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취업에 약간 네. 도움이 되는 서포터즈나 어떤 홍보 역할을 하는 그런 네네. 게 있었는데 여기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네. 그 기자단이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해결책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같은 팀원들하고 한 기사를 같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서 네네네. 인터뷰를 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흥미롭게 보였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단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보면 되게 또 더 멋지다고 드는 느낌이, 그러니까 보통에 있는 것들을 취재하거나 뭐 이래서 알리는 것까지는 사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뭐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것은 잘못됐다, 뭐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는 좀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요 시점에서 노래 하나 좀 듣고 올까요? 네. 네, 유진 쌤 노래 신청 하나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저는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뭐 틀어주세요. 뭐 이러세요. 네,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를 요즘 네. 네. 최근에 나온 최신곡이에요. 네. 근데 네. 친구들하고 듣고 네. 가사에 정말 푹 아. 빠져서 우리 마음이 대변하는구나 네. 해서 정말 무한 반복 재생하고 있는 곡입니다.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네. 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라디오 로맨스고요. 네. 자이언티의 네, 나를 뭐 꺼내 먹어. 꺼내 먹어줘. 나를 꺼내. 아니 이거 꺼내 먹어줘. 이상해져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저는 음. 꺼내 먹어줘. 아, 네. 애들이 네. 너무 좋은 노래 같아요. 네, 복지국가 청년 네. 네트워크 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고요. 동혁 씨 같은 청년인데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저는 요즘에 저도 정책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아까부터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하고 있는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 너무 저번 주부터 위대해 보여서 좀 요즘에 많이 속상해요. 제가 20대 때 뭐 했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나이가 다가 아니니까. 참 그거 왜 네. 지금 생활임금 네, 조례 네.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다 냈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그게 답이 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전부 다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지금 좀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지금 동혁 씨가 같이 저희 해서 생활임금 조례 만드는 거를 안을 냈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청년들한테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에게 좀 핫 이슈인 정책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아, 하고 네네네. 있어서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핫 이슈인 거는 네.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생활임금이 시행되고 있는 노원구에 살고 네네네.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네. 노원구랑 성북구가 딱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 살면서 만족도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높아서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네.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청년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네.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뭐 당연한 것, 그냥 과도기적인 것, 그 시기만 힘든 걸 감내하면 되는 것처럼 좀 그쵸. 간과되어 오고 배제되어 오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네. 문제와 맞물려서 청년 세대의 문제가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떤 정책들이 핫 이슈다라고 할 것이 사실 최저임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그런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청년들의 노동권, 네. 뭐 청년들의 주거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문제의식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청년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청년도 사람이고 그럼 청년이 그렇죠. 이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희는 청년들의 집단화를 할 때도 네네. 지금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다 대학생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아드님께서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셨다고 하셨지만 뭐 고졸 청년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고졸 이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청년들도 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또 이제 초기 노동시장에 막 들어가서 취업을 한 청년들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들이 다 다른데 네.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대학생으로 퉁쳐버리니까 좀 사각지대에 몰리는 청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집단화를 하고 각 네. 주체의 필요성에 맞는 복지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프레임을 미리 짜놓고 패러다임이 그냥 그렇게 고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근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궁금한 게 딱 들었던 게 요즘 임금 피크제가 좀 또 화두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임금 피크제가 맞물리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또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물론 굉장히, 네. 너무 하리슈기다 정말 어제 뉴스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여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네, 그런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이제 중장년 노동자 세대와 청년들의 그 노동자들을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프레임 설정이 이루어지고 네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노동시장의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인데 그걸 뭐 해고를 유연하게 하고 뭐 네네. 이런다고 해서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인가? 그건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청년과 기성세대와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네네. 임금 피크제 자체도 사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어떤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상의라든지 이런 네네. 합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노동자들한테 임금 감액을 하든지 네네. 삭감을 하든지 동결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 노동자들이 한 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합의 과정에서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사용자 측에서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그에 대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한쪽에서 계속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좀 전체 노동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이 문제가 처음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도 막 들어왔을 때 네.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남성 비정규직들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장인 우리가 1순위냐 아니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비정규직이 네네. 1순위냐 남성이 먼저 살아야지 가정이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여성과 남성으로 갈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의 문제는 똑같이 그 당시에 여성과 남성으로 갈라서 봤던 것처럼 지금은 장년이냐 청년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로 또 갈르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갇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갇혀서 전체 노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내가 속해 있는 계층, 내가 속해 있는 계급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게 만드는 그런 갈름의 저기 속에 네네네. 우리가 말려가는 거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네. 만들어야 그렇죠. 될 그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조금밖에 없는 일자리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 딱 이게 프레임을 굉장히- 대립구도로 만들어 놓는 네, 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빠져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끊임없이 갈등을 우리 네. 내부에서 만들게 하는 게 그들의 좀 정책인 거. 그들? 어이구 네. 좀 조심해서 쓰는 거. 네. 죄송합니다. 이 또한 갈랐습니다. 제가 그들과 우리로. 네. 그러나 이거를 만드시는 이런 네.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도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일단 뭐 인식적인 측면과 네. 정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식에 있어서는 연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대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네. 또 경쟁이 또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제 살 길 바빠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슉 지나쳐버리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내가 아팠을 때도 날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사회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될 거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감과 연대 저희가 뭐 이렇게.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아, 돼갔는데요. 벌써?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갔어요. 네, 저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 또한 사실은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지금 연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네. 것 또한 정치로 인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거고,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저희 노래 예, 네, 이 그냥 노래를 듣지 하나 말고 좀 듣. 네. 아이 그 그럴까? 현수 씨 노래는 들어줘야죠. 그런가요? 네. 현수 씨 노래를 네. 지금 미리 신청곡 받고요. 마지막 네. 노래 현수 씨 걸 듣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현수 씨 좀 이따가 틀을 노래 네. 미리 신청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린데이의 Wake 네. Me Up When 네. September Ends입니다. 아, 네, 이렇답니다. 네.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Wake Me Up, 네. 마치기 전에 네, 틀어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 청년복지 네트워크가 복지국가 아, 청년 복지국가 네트워크입니다. 복지국가 이거 청년 제가 처음에 네, 실수해가지고. 복지국가 네. 청년 네트워크에서 우리 또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해주고 네. 싶은 이야기, 네, 요거 두 분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힘들고 네. 또 엄마 아빠 세대 또 중장년 세대는 나름대로 힘들고 노인들은 정말 빈곤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정말 고통받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에 네. 그냥 순종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려고 작은 움직임들을 더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성공의 경험으로 축적돼 나갈 때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수 씨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갑자기 저 말해서 좀. 일단 우리 그 얘기는 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동현 씨. 아니야. 네, 저는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은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내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유가 모든 사람한테 지켜지도록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사회 정책이나 네네. 사회나 우리 주민들의 인식에 스며들어서 어떤 연결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너무 오늘 저희 기성세대로서 사실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오늘 특히 그런 날이네요. 네. 멋진 청년들과 이불을 함께 해봤는데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좀 뒤숭숭했잖아요. 되게 마음의 담비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네. 네, 아이들이 좀 희망이 되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청년들이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복지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동네 관악구에서도 행복한 주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상상하고 함께 꿈꾸어 보아요. 저희 라디오 로맨스 15번째 만남 마치겠고요. 현수 씨의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요. 현수 네. 씨 다시 한 번만. 그랜드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입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